자, LG노텍 VVIP 방에서는 24만 1,000원에 이제 매수세를 내고, 그리고 시초가 부분에서의 매수가, 그리고 나서 LG노텍에 대해서 24만 5,000원을 넘기면 매수세를 추가적으로 냅니다라고 했는데 깜빡 전체 시장을 보다가 매수세를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좀 들여다 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VIP 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충분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시간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직장 다니시고 사업하시고 또 운동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는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럴수록 VVIP 방에 오셔서 함께 좀 움직임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LG노텍에 대한 전략을 올려드릴 텐데, 기존의 LG노텍 같은 경우에 사실상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어서 동영상 교육을 그렇게 많이 못 올려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애플 관련주들을 LG노텍과 그리고 BH 또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좀 집중을 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 충분하게 실적, 그 다음에 수급, 가격적인 매력,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LG노텍이 제가 8월 8일자가 마지막 PPT인데 혹시 8월 8일자 이후 게 또 있나요? 일단 이제 8월 8일 거, 그리고 이제 저기를 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문자 내용만 추가해 주면 될 것 같아요. 8월 8일이 마지막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 하이닉스 쪽의 수급이 조금 개선되면서의 흐름이, 그래서 개장초니까 뭐 종목 녹화의 기준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쪽도 찾아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쪽이 그리고 이제 LHD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예요. AI 쪽의 IT 쪽의 흐름이 다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이닉스, 그리고 나서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나서 한미반도체까지. 한미반도체를 과연 이제 기존에 손절을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압축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재차 편입의 기준을 잡아가는 게 옳은 것인지, 그 부분을 같이 들여다보고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만 6천 원의 하이닉스,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좀 있었는데 그나마도 뭐 프로그램 좀 개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 쪽의 흐름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전체 흐름 놓고 본다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저평가 상태, 완전한 저평가 상태.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봅니다. 그리고 넥슨 게임즈도 지금 움직임이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좀 차분히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삼성전자부터 오늘 매수세인 나갔고, 매수세인 나간 가격보다 삼성전자도 올라주고 있고, 하이닉스도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당연히 한미반도체 슈팅 범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도 이제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 지금 제약바이오도 좋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가 알테오젠이 28만 원에 정리가 됐잖아요. 저도 계속 본단 말이에요. 왜냐면 또 들어갈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놓쳐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더 부각되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굳이 뭐 이런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순차적으로 차분히 설정을 해드릴 건데, LG노텍은 25만 원 공방 나오면 매수는 될 겁니다. LG노텍은. 그래서 원래는 24만 1,000원, 24만 5,000원, 25만 원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뭐 하여간은 24만 7,000원에 이제 매수를 좀 냈고, 그 공방이 잠깐 있었고,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는 좀 편하게 들여다보시면서 생각하고 대처하실 수 있는 기준이었고, 그다음 지금은 이제 하이닉스 쪽에 매수를 냈는데
그 다음 템포가 이제 하이닉스가 더 치고 가면 한미를 뭐 쫓아붙든 하는 그런 기준도 설정을 할 겁니다만 HD 현대일렉이 좀 과도하게 조정을 받았어요. 이제 방산 쪽에 있어서도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살짝 눌려 있긴 합니다만 뭐 최고가 대비해서의 불편함은 없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쪽의 불편함은 LG노텍이 금요일날 말도 안 되는 흐름이어서 좀 불편했는데 지금은 상당한 탄력으로 또 애플이 금요일날 나쁘지 않았어요. HD 현대일렉이 지금 저점에서부터 이제 꽤 돌려놨는데 여기도 이제 거래가 좀 실리고 프로그램이 좀 들어오면 좋겠는데 출렁거림도 너무 세고 눌림목 이용해서 28만 5천 원 정도 지금 5,500원 공방이니까 5천 원 정도면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문자 발송을 하고 그리고 일단 HD 현대일렉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발송하고 뭐 한꺼번에 또 연달아 우르르 나가다 보면 아 이거 뭘 사라는 얘기지 하고 이제 신규 가입하신 분이 지금 3분인가 4분인가 그렇게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회원님들은 이제 뭐 비중 그대로 갖고 가면서의 흐름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데 자 여기까지의 기준을 일단 설정을 해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LG노텍, HD 현대일렉까지 다 나간 거예요. 방산만 지금 안 나온 겁니다. 그 다음 범에 이제 BH 넥슨 게임즈 들여다보고 이스페타시스까지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알테오젠, 기아, 한미반도체에서 편입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겠느냐. 알테오젠도 오히려 뭐 눌림목이 28만 원 대비해서는 위쪽이지만 편입의 기회로 인식할 수 있겠느냐. 아직까지는 위축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제 우리가 알테오젠 28만 원에 정리해서 아직 뭐 10%가 안 됐죠. 장중 기준에 10% 넘긴 거고. 넥슨 게임즈는 얘를 정리해서 넘어온 평단이 26,500원이니까 26,500원 대비해서는 뭐 10% 이상. 그러니까 옮겨서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뭐 제약바이오 쪽의 변동성 중에서 이제 또 신풍제약이 얘도 그 진단키트 슈팅 나올 때 뭐 상상을 초월하는 흐름이 나왔고 결국은 대주주만 뭐 배 터졌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폭락을 연출했는데 지금 기준에서는 일단은 어쨌든 재차 그 진단키트 이슈에도 뭐 연동이 돼 있는 것 같아요. BH 쪽도 뭐 3%의 흐름인데 한 템포 쉬면서 다른 쪽에 매수 사인을 강도 있게 주력주에서 먼저 드렸기 때문에 한 템포 쉬면서 설정을 드릴게요. 지금 그 컨텐츠 방에 LG노텍 문자 사인 올려드린 건가요? 그걸 PPT로 넣어줘야 내가 LG노텍 설명하면서 기준을 드리겠죠. 하이닉스가 아닌 LG노텍 그 PPT를 8일 것까지가 마지막인데 그게 이제 뭐 마지막이든 아니든 골로 기준을 잡고요. HD 현대일렉도 뭐 빨리 돌리네요. LG노텍 이제 녹화하면서 LG노텍 부분이 뭐 25만 원 공방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추가 편입 그러니까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라 비중 없으신 분들의 편입 기준으로 그리고 BH 쪽이 살짝 강세를 띠면서 이제 프로그램 쪽 매수가 굉장히 지금 거래가 작기 때문에 매수매도 이제 이 부분이 좀 아쉽게 좀 형성이 돼 있는데 어쨌든 BH 쪽도 상황에 따라서 매수세를 낼게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뭐 한미반도체가 출렁출렁 변동성 위로 일단 더 확장시키고 있고 프로그램 순매수 쪽의 기준은 3위 전체 시장에서 3위로 물량이 뭐 5만 주, 6만 주뿐이 안 되는데도 꽤 높게 일단 형성이 돼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좀 뭐 긍정적으로 좀 해석해서 놓고 봐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에서 찾아오세요. 네이버에서 찾아오셔가지고
한미반도체 잠시만요. 검색해 뜨네요. 검색해 뜨니까 이제 그거는 또 올려드려야 되겠죠. 그럼 검색해 뜨면은 일단은 9시 29분에 떴어요. 그래서 이 검색기 부분 지금 올려드리고 뭐 V 1000-1에도 뜹니다. 시프트업이라는 업체까지 해서. 그러니까 뭐 10시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수식이 형성됐다. 오히려 먼저 뜬 친구들보다도 거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지금 LG노텍은 거래가 제한적이라서 슈팅이 나와 있어도 아직 검색에 뜨진 않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하고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검색에 뜨지 않아도 지금 매매세인 나가는 부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의 기준이고 또 LG 이노텍,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이고 그 다음에 이거 한미반도체가 좀 애매모호한데 지금 하이닉스 쪽도 어차피 17만 7천 원 기준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우리가 17만 6천 원 매수 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7만 5천 원에 매수 냈고 7만 5,400원. 그러면은 한미반도체를 따라갑니다. 뭐 한꺼번에 다 주르륵 떴고 또 기준을 설정을 잡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주력주부터 거래가 좀 제한적이긴 하더라도 주력주부터 먼저 채우고 하이닉스를 채웠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뭐 한미반도체를 볼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 빼고는 하이닉스가 못 가는데 한미반도체가 간다. 그건 이제 중기적인. 그러니까 단기적인 기준에서는 한미반도체가 움직일 수도 있죠. 다만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완벽하게 좀 거래가 터져주고 그 가운데 프로그램 수급이 시가총액 3위는 아니잖아요, 얘가. 그죠? 거래대금 최상위의 프로그램 수급 매수가 3위. 거래대금도 지금 신규 종목 빼고 나면은 뭐 신규 종목 치더라도 뱅크 뭐예요? 웨어 글로벌 치더라도 셀트리온에 의해서 5위까지 치고 올랐어요. 그 얘기하는 사이에 11만 8,700원까지 뭐 11만 8,900원까지도 올랐었네요. 일단은 한번 그 꺾이는 걸 한번 보죠. 왜냐면 템포를 좀 뺏겼는데 검색견 뜨긴 했습니다만 또 키움 쪽 개인선호 창구에서의 매도가 나쁘진 않아요.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 이왕이면 이제 프로그램이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거래는 실려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눌려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인선호 창구 여전히 뭐 매수의 형성도 있기 때문에 11만 뭐 8천 원 정도로 해서 매수를 낼게요. 검색기까지 떴으니까 재편입을 하고 다만 우선순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미반도체에 대한 해석 부분도 일단은 기존 동영상 보시더라도 다르진 않을 거예요. 매수엔을 내긴 했더라도 충분하게 기술적인 부분하고 펀더멘탈적인 부분하고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만 눌림목 이용해서 보셔도 되고 단기 고점으로 형성될 수는 있어요. 지금 여기가 오늘 기준에 10%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두 번 분할 매수한다. 여기서 밀릴 때 개인선호 창구의 매수가 확대가 되거나 프로그램 매수가 좀 더 확대가 된다면 그렇다면은 추가 편입을 해서 이제 5% 채우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설정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5% 비중 유지가 아닌데 이게 좀 잘못 나갔네요. 5% 비중 유지가 아니죠. 2.5 제로 베이스에서 신규 2.5%가 돼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신규 2.5로 저쪽 문자는 새롭게 내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 고점을 넘기는 슈팅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 프로는 여기서 조금만 더 확대돼주면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게 움직일 때의 그 흐름 범위를 수급만 뒷받침되어 준다면 두 가지 보시면 돼요. 개인선호 창고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쪽이 확대되는, 약간 그래 10만 주 가까이 들어온 것 같은데, 한 9만 주 정도까지는 제가 본 것 같고요. 10만 주까지 들어온 것 같은데, 이제 눈에 이렇게 튀는 상황들이 나와주면 접근하기 좋죠. 지금 순매수 거래대금 5위 프로그램 순매수 3위까지 형성됐는데, 지금은 이제 뭐 프로그램 매수가 훅 줄어가지고 그 순위에선 조금 밀릴 수 있고, 몇인가요 지금? 훅 밀렸네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한미반도체가 하루에 들어오는 저 프로그램 쪽, 그러니까 외국계에서 들어와서 프로그램으로 잡히고 그게 이제 슈팅이 나와서 끌고 올라가 주는 그 흐름 속에 물량 자체가 많이 들어올 땐 뭐 100만 주, 올해 들어온 물량이 하루에 100만 주 이상 들어온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 쪽에 제 기억이 맞다면. 근데 뭐 전혀 못 미치지 않을까. 1% 쌍끌이로 해서 2% 정도 뭐 무지하게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24년도 23년도도 필요 없고 50만 주, 작년 12월 27일 50만 주, 여기 그쵸, 이게 110만 주 2월 8일 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 공략을 했던 종목이니까 머릿속에 뭐 제 머릿속엔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상. 그렇게 해서 저 흐름들이 확인이 되고 그 확인되는 과정 속에서의 슈팅 그 수익 뭐 이런 것이 가지고 있었는데 대박 났을 건 아니잖아요. 얘를 계속 갖고 있었으면 뭐 11만 원대까지 19만 원에 산 건 아니지만은 중간에 70만 주 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저런 수급이 좀 들어와야 좀 더 공격적으로. 지금 어차피 이제 그 AI 관련된 전체적인, 우리는 뭐 무조건입니다. 지표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해져야 돼요. 지표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 못 알아들었어요? LG 이노텍에 대해서 8월 8일자 PPT가 마지막 PPT로 내가 갖고 있는데, 그게 마지막 PPT가 맞으면 LG 이노텍 그 PPT에서 문자 사인 안 넣어놓은 것만 넣어달라고 했잖아요, 별도로. 자꾸 이쪽 하는데 이쪽에 집중해야 되는데, 요 한미반도체 요 링크 빼온이라고 아마 이쪽에 신경 써가지고 못했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이 걸리더라도 까먹고 있으면 안 돼. 예? 한미반도 잘 찾아서 잘 넣어놨는데, 예? 문자도 주셔야 돼.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영상은 어차피 뭐 일로 왔다 절로 왔다 일로 왔다 절로 왔다 해가지고 그냥 통합번호로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LG이노텍은 재차 녹화를 기준을 잡을게요. 그러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그래서 결론은 하루에 뭐 상한가 찍고, 그리고 이 가격에서 슈팅이 나올 때 기준, 지금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되고, 다만 이제 시장에서 진단 키트든 뭐 제약 바이오든 뭐 움직임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에 쏠려 있을 때 제가 또 그쪽을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면, 명분이 생긴다면, 오른다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명분이 생긴다면 들어갈 텐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움직임이 나와서 들여다는 보는데 또 매수세까지 내긴 했는데, 너무 흥분하시면 안 돼. 야, 이때다 낙폭과대지 여기서 올라가면 슝슝슝 굉장히 끝내주겠구나라는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3월 말부터 이런 날 같은 경우 광민정 애널 같은 경우 또 흥분하겠죠. 응? 근데 그렇게 흥분하면 안 되고 요 거래가 터지면 슈팅이 나와야 돼요. 응? 안 그러면은 2차 전지골 돼요. 당장 그 9월 달에 금리를 내린다면서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는데 성장주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면 기술주 다 죽는다고 해야 돼. 우리 주력주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다 비중을 단계별로 줄일 수도 있어요. 얘를 계속 갖고 갔는데 예? 고점 넘기고 슈팅 계속 나오면 우리도 계속 위로 따라붙을 거 위로 따라붙을 만큼 위로 이제 거래를 터트려주고 움직인다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뭐 지금은 이제 LG노텍이라 한미반도체를 일부 더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요 거래가 터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 거래의 70% 거래대금 빼놓게요. 그냥 거래량하고 뭐 어찌 보면 비슷하게도 보여지니까 저 기준에서 10만 원에서 저 정도 터졌다는 걸 일단은 무조건 5천억을 넘긴다는 거고 뭐 시장 분위기가 다를 수는 있어요. 시장 분위기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1월 말 저점 찍고 나서요. 그럼 그렇다 손 치더라도 최소 범위에 저 정도는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래가 둔화돼서 거래가 훼손됐어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 그러면 7월 30 우리가 50% 정도를 기준 잡잖아요. 그럼 3,500만 주. 그래봐야 5천억이 안 돼요. 5천억이 터져줘야 거래대금 최상위에 들어옵니다. 시가총액이 그래도 여전히 10조가 넘는 11조가 넘는 이런 종목인데 11조가 넘는 종목이 5천억도 안 터지고 슈팅이 나온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중간에 뭐 아무데나 줄 거놓고 여기를 뭐 돌파해야지 여기서 돌파가 안 되면 뭐 매물벽이 쌓여. 그 다 소설 쓰는 거예요. 그 소설을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있는 거야. 그 소설을. 기술적으로 뭐 그나마도 여기서 뭐 한번 매매 공방을 했고 지지를 뭔 소리야. 시장이 다 무너지면 그냥 까는 거지. 소형 잡주도 아니고 대형주의 기준에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지노선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실적 대비 너무 과도하게 조정을 받는다든가 실적, 현재 실적 그리고 펀더멘털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조정을 받는다라든가 그 뭐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산 가치 대비해서 뭐 너무 과하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근데 그것도 없고 이두저도 아니고 그냥 내가 느꼈을 때 과도하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장중이라 저도 얘기하고 이거 보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왜 올려드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가 떠서 그래요. 우리 주력주가 똑같이 이제 펀더멘탈이 뒷받침이 안 되고 성장주 위주에서 움직일 때 제약바이오든 뭐 AI 관련주든 성장주잖아요. 그 성장주의 흐름에서 움직임이 나올 때 그 흐름 속에서 금리를 진짜 내리게 된다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다. 근데 이제 누가 먼저 무너지냐라고 했을 때 하이닉스의 PR이 지금 7배? 이번에 저점 찍을 때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순이익이 뭐 15조, 17조 뭐 이렇게 나오는데 봅시다. 하이닉스 기준이.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은 가격만 보시면 안 되고 PBR이 2.24배이 넘다만 이거는 실제 꾸준하게 유입이 되면 자산가치 부분은 이거는 낮아져요. 오히려 주가가 이제 뭐 지금 PBR보다도 낮아집니다. 주가가 뭐 엄청난 슈팅이 아닌 한. 그리고 이제 PR이 5.32배 뭐 이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올해 기준에서의 순이익 부분도 17조, 내년이 27조예요. 근데 지금 13조잖아. 13조가 안 돼. 그래 10배가 안 되는 거고 내년 것까지로 따졌을 때 기준 잡으면 뭐 5배? 이렇게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얘가 저평가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금리를 진짜 내리고 경기가 정점을 찍고 반도체마저도 수요가 없어지고 그랬을 때 실적이 급진적으로 악화된다 할지라도 지금 대비 악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가 반영폭이
그렇게 가파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적용되진 않아요. 일단 납입되는 물량들은 형성돼 있으니까 일부가 취소된다 할지라도 한미 반도체는 오늘 매매 기준을 설정해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했지만 최악의 경우는 또 손절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여전히 못 간다라는 흐름이 돼요. 그래서는 안 되고 결론적으로 얘도 실적을 놓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광민정 애널이 분석은 잘 했겠지만은 그 광민정 애널의 혼자만의 해석이란 말이야. 수많은 증권사에서 30만 원을 제시한 쪽은 광민정 애널뿐이 없어요. 상향한 쪽 뭐 이런 쪽 없어요. 오히려 하향한 쪽이 하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괴리가 심해. 굉장히 괴리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가 너무 혈기가 왕성한 거지. 대장부인 거지. 여자 대장부. 농담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매출이 내년도 매출이 계속 올라오긴 해요.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 1조가 안 됩니다. 9,600억이에요. 전망치가. 순이익 17조 26조 5천억 예상해서 PER, PBR 이렇게 낮습니다라는 표현을 하이닉스 쪽에 하고 있는데 얘가 하이닉스 이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를 뭐 뚫든 말든 그렇게 해서 더 들어간다면 그러면 뭐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AI 쪽의 성장이 지속된다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경기 지표가 둔화되어 있는데 IT 쪽은 AI 쪽은 그 엄청난 시가총액 10위 안에 7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그 7개 업체 일단 실적이 고평가든 저평가든 만족을 못하든 하든 실적이 계속 상향된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약간 언밸런스한 해석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결론은 저는 금리를 좀 이번에 안 내릴 것 같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내리든 안 내리든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는 전략을 꾸리는 게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미반도체 지금 딱 이 자리에서 들어갔지만 일단은 뭐 흥분은 너무 확장해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지금 LG노텍이 24만 9,500원 공방이에요. 25만 원 공방 나오면 매수는 늘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템포에 넥슨게임즈가 거래가 좀 없는 게 제한적이긴 한데 프로그램 수급이 한 방향성으로 매수로 계속 확대되면 그쪽도 편입 설정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개인선으로 참고 매도의 프로그램 매수인데 기간 쪽 매수가 기대되고 있어요. 지금 뭐 하여간에 죄송스럽지만 장중이라 계속 지금 다른 종목도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약간 뭐 좀 횡설수설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한미반도체도 아주 오래전 자료가 될 텐데요. 몇 번의 지금 손절이 있었어요. 벌써 이미 뭐 그 부분을 거짓말하고 속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죠? 그래서 일단 잠시만요. 이게 왜 이럴까요? 일단은 한미반도체 이번에 매수가 손절로 연동되지 않고 가급적이면은 6월 13일 자료가 마지막 자료가 되네요. 그만큼 오래전에 녹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17만 8천원 공방 나오면 매수해 낼 거예요. 삼성전자 7만 6천 원의 매수 잔량이 들어오면 매수해 냅니다. 7만 6천 원의 매수가 들어오면 그리고 하이닉스는 17만 8천 원이면 그러니까 단계별로 느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고 나서 뭐 1% 정도 등락 범위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막 느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가 17만 8천 원 위쪽으로 슈팅이 좀 더 나오게 되면은 한미반도체는 고점을 넘길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한미반도체 마지막까지 이제 포트폴리오 유지했던 게 6월달 포트인데 4월 것까지 넣어놨네요. 6월, 4월 말에 뺐나요? 5월 포트부터 아마 빠진 것 같아요. 그러면 5월 포트부터. 그러니까 3월 말에 13만 3천 원 할 때까지도 넣었었고, 그리고 요게 이제 뭐 6월 13일인 기준인데 6월 13일에 이제 19만 원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4월 말에 포트폴리오에서 뺄 때 그때 한 14만 원 했을 거예요. 그래 이제 빼고 물량을 정리해서 뺀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더 가져갈 거냐 해서 비중을 빼고 삼성전자를
확대를 한 거 55%로. 그리고 변동성 매매를 해서 뭐 차익 실현 재편입을 쭉 잘했는데 문제는 맨 마지막에 물량 이제 손절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 당시에 좀 보여드렸었어요. 6월 10일자 현대차증권에서 26만 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현대차증권이 정확히 한 9만 7천 원인가 하고 있을 때예요. 그것도 슈팅이 많이 나와 있을 때입니다. 슈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민정 애들이 아주 씩씩하게 20만 원을 목표 주가를 주죠. 다른 데하고 그냥 차별화를 두고 굉장히 강력한 매수 사인을 준 거예요. 20만 원.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10만 원대 후반까지 오다 보니까 일약스타가 된 거죠. 9만 원에서부터 단기 더블이 났잖아요. 우리도 뭐 그 주식 다 가져갔고 일약스타가 돼가지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우리 광민정 애널이 아니라 간민정 애널이다. 시가총액 10조에 달하는 종목을 목표 주가를 9만 7천 원인데 20만 원을 줘서 엄청난 단기 슈팅에 단기적으로 그렇게 뭐 더블 가까이 나버리니까 난리가 났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뭐 직접 뵌 적은 없고 방송 본 적도 없고 없는데 좀 우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파르게 목표 주가를 막 상향해요. 20만 원에서 또 막 26만 원. 펀드멘탈이 그렇게 바뀔 수는 없잖아요. 증권사는 기술적 분석을 하진 않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기본적인 분석을 해서의 기준인데 뭐 납품처가 새로 확장되고 했더라도 검증된 그 공시나 이런 게 없는데 이렇게 될 것이다 야라 가지고 하는 경우가 이제 이 정도 시가총액 종목에는 그렇게 많이 안 되죠. 사실 6월 13일 기준에 18만 원이잖아요. 아까 보신 게. 그러니까 뭐 18만 원대 19만 원이 정점인데 그때 막 30만 원까지 보고서를 막 내는 과정에서도 다른 대형사는 안 나와. 보면 희한하게. 현대차증권도 대형 증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SK증권이 기존의 SK증권이 SK그룹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증권사가 아니잖아요. 소형사로 분류돼 있었죠. 그런 것처럼 현대차 그룹은 크더라도 현대차증권은 그렇게 대형사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뭐냐면 결론은 스몰캡. 시가총액은 19조까지 올랐는데 스몰캡에서의 기준이 잡힌다. 그러니까 우리도 매매를 했었고 지금도 매수를 하면서도 위험 고지를 강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그 2차 전지로 개인 투자자 다 죽여놨던 선대인, 뭐 박순혁, 선대인, 이창환, 저기는 뭐 저 잘 살고 있나 뭐 김석일 씨 뭐 이런 양반들. 근데 지금도 2차 전지 좀 반등나면 지금이라도 잘라줘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악을 쓰고 우리나라 정부가 잘못했네, 금융당국이 잘못했네. 그 기준에 지금도 바닥이라고 막 무작위적으로 사죠. 엄청난 탄력적인 반등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대처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이렇게 그 펀더멘탈적으로 보고 어느 쪽에서 좀 너무 비이성적인 목표치를 설정해 놓는다면 그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엔캠 같은 애들. 그 엔캠도 선대인 씨가 또 선행 매매를 했죠. 자기는 10만 원 이하에 샀다. 그게 선행 매매인지도 모르고 방송에서 몇몇 명 있는 방송에 계속. 그게 40만 원까지 가죠. 뭐 중간에 매매 사인을 어떻게 두는지 모르겠지만 선동할 때 40만 원이 목표 주가가 아니란 말이야. 당연히 30만 원에다 해놓고 뭐 올라가니까 흥분해가지고 또 뭐 영업이라고 그랬어요. 그 매출이라고 그랬지. 뭐 조 단위가 나올 것이며 어쩌죠. 근데 엔캠도 증권사 보고서 하나뿐이 없어요. 작년에 한 투에선가 스몰캡 담당 꼬맹이가 하나 낸 거 그게 다예요. 근데 어디서 자료도 못 보는 이런 증권사 애널들은 자료 데이터를 자기들이 수집해서 그걸 바탕으로 쓰는 건데 윤정도도 마찬가지고 뭐 2차 전지 옹호론자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자료를 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그 자료를 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블룸버그 단말기나 이런 걸 쓰지 않는 한. 근데 블룸버그 단말기 한 대가 뭐 몇백만 원씩이라서 그걸 본인들이 갖다가 쓰지는 않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할지라도 알테오젠이다 할지라도 이렇게 컨센서스 나오는 거 보시면
증권사가 몇 군데서 안 나와요. 아무리 대형주여도 실질적인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는 애들은 보고서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뭐 LG누텍 좀 이따 보겠지만은 하다못해 BH가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었지만은 그런 쪽은 정상적으로 보고서가 좀 꽤 나와요. 분석할 게 많거든. 해석할 게 많고 그 실적을 바탕으로 목표치를 줄 수 있는 게. 한미반도체는 하여간에 어찌됐건 결론은 좀 과하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려는 게 아니라 한미반도체 옹호론자의 기준은 윤정도도 뭐 우리가 계속 5% 비중을 갖고 올 때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 공식적인 비중을 갖고 올 때 5월 달에 이제 뺀 이후부터는 변동성 매매만 진행을 했습니다만 긍정적인 거 위주로 설정을 해드렸죠. 다만 기본적 분석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 기술적인 부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MS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오픈 AI죠. 오픈 AI 발 챗GPT 이게 22년 11월 말이에요. 금리 고점 찍은 게 23년 7월이거든요. 그 23년 7월 그 5.5%의 금리 속에서 날아간 겁니다. 자, LG노텍의 매수했는데 25만 원 공방에, 그러니까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뭐 정신 없어요 저도. 25만 원 매수했습니다. 그렇게 내고 한 템포 있다가 이제 BH 쪽에 수급 눌리나 이거 보고 BH 그리고 이제 넥슨 게임즈를 고점에서 차익 실현 안 했는데 프로그램에서 또 나와요. 기간일 가능성이 높죠. 그 상태에서 일단은 넥슨 게임즈도 적절하게 돌리면 매수엔을 또 낼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LG노텍 올려드렸어요. 25만 원 공방에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차분하게. 자, 하이닉스도 17만 8,300원이네요. 그러면은 17만 6천 원을 매수인 나갔고 17만 8천 원 눌려질 때 편입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뭐 18만 원까지 공방이 나온다면은 아마도 한미반도체 슈팅이 한 단계 더 나오겠죠. 그리고 오늘 거래가 한미반도체 최대한 실려야 돼. 최대한 실려야 됩니다. 사실상. 그렇게 해서 주력이 뭔지 지금 한미반도체 설명하고 있지만 하이닉스의 기준이 주력인 거죠. 하이닉스가. 그래서 하이닉스의 기준에 20% 주력의 비중을 먼저 채우고 한미반도체를 채운다. 그러니까 제발 VVIP 방으로 옮겨 오세요. VIP 방에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도 VVIP 방으로.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지금 문자를 쏴야 되니까 LG노텍 문자를 다 쏘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문자까지 발송을 하고 다시 한미반도체로 넘어와서 집중하겠습니다. 뭐 낙폭과대 기준이라서 하이닉스도 삼성전자 상대적인 방어를 좀 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낙폭과대 40%까지 밀렸어요. 시가총액 우리나라 2위입니다. 40%까지 밀렸고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뭐 1위까지 올라갔던 그리고 3위에 놓여져 있는 엔비디아도 뭐 30%대 중반 이상 밀렸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40%의 조정 부분이 펀더멘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의 흐름이다 이렇게 뭐 해석할 필요는 일단은 없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하이닉스 쪽 17만 8,300원 500원까지 올라와 버리네요. 500원으로 따라갈게요. 뭐 오늘 같은 날 자신감 안 가지시면 또 언제 갔겠어요. 눌리더라도 어차피 길은 이제 하나뿐이 없어요. 진짜 금리를 인하할 거냐? 인하할 확률은 지금 굉장히 높다. 100%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들. 오히려 이제 연준 쪽에서도 뭐 그 이전에라도 9월 이전에라도 내려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뭐 9월 인하는 뭐 규정 사실화의 그 수순으로 돼 있긴 한데 일단 보자고요. 내리고 나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돼서 실제 내리고 나면은 내리고 나서의 뭐 기준을 또 잡으면 되겠죠. 내리고 나서 그죠?
벌써 뭐 내린다 안 내린다 그 뭐 싸울 이유는 없고 뭐 이제 윤곽이 슬슬 잡혀가고 있으니까 내리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해보자고요. 내리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부분을. 자, 그래서 이제 오픈 AI 쪽에 의해서 오픈 AI 쪽에 의해서 전체 시장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뒤에는 MS사가 있는 거죠. 오픈 AI라는 이게 이제 업체 이름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방송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결론은 이게 업체예요. 업체 이름인 건데 MS사가 뒷배경인 거죠. 사실 MS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러고 나서 MS사가 이제 클라우드 사업 부분을 확장시키고 거기에 이제 알파벳, 아마존, 메타가 다 따라붙게 되고 애플은 한 말 안 하고 꾹 입을 꽉 닫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애플의 주가는 못 갔죠. 그래서 올해 1월 20일인가요? 1월 10일인가요? 20일인가요? 하여간에 MS사가 시가총액 1위로 다시 등극을 합니다. 2년 2개월 만에. 그리고 이제 애플이 5월달에 나도 AI야라고 하면서 이제 9월달에 AI를 탑재하겠다. 뭐 지금 그게 10월로 밀렸든 어찌됐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애플이 밀리지 않는 이유는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AI 쪽이 부각돼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주기별로 이제 아이폰 출시하는 과정 속에서 이번에 수요가 이제 어찌됐든 좀 더 확대됐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신규 폰에 대한 신규 폰 교체 수요가 이제 AI를 탑재하게 됨으로써 뭐 한 달 딜레이 됐든 말든 탑재하게 됨으로써 수요가 확장이 될 거다. 뿐만 아니라 그 기본적인 성장, 그 기본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추가로 실질적으로 봤더니 AI 쪽 관련해서는 뭐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속된 편으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흐름도 되는 거죠. 손 안 대고 코 푸는 애플 같은 경우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애플의 아이폰에 지금 알파벳이 구글이죠. 구글이 들어오기 위해서 연단위 애플 쪽에 투자하는 투자가 아니라 이제 뭐 입점료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금액이 뭐 상상을 지금 초월하죠. 시가총액 지금 1위 자리 올라온 이후에 애플 같은 경우에 이 폭락장에서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았고 안 내려와 있어요 사실상.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애플까지 포함해서 시가총액 그 5위 안에 5종 뭐 알파벳이 아마존이 이제 사우디 아람코의 순위가 밀렸다가 그게 다시 5위 안으로 들어와 있을 거예요. 금요일날 기준으로 좀 이따 시간 되면은 금요일날 기준으로 기본적인 표작업들 다 장중에 다 하세요. 시간 되면. 그래서 금요일날 기준에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하고 그런 거 좀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무료방에 뭐 글 올리기 좀 힘들면은 PDF 파일 올리세요. 오래된 파일이라 상관없으니까 PDF 파일하고 동영상 올려드리세요. 매매 사인에 우리가 여기서 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슈팅 범위가 사실 길지 않아요. 지금에 와서 이제 하이닉스 대비 삼성전자의 방어력이 더 뛰어난 이유는 일단은 진입 장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진입 장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 22년 11월 이후에 뭐 미리 준비를 했다라는 기준도 뭐 당연하죠. 그런데 엔비디아가 미리 좀 잘 만들고 있고 양산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엔비디아의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그렇게 또 계열화까지 하면 좀 자존심 상하고 그런데 어쨌건 엔비디아, TSMC 거기에서 이제 필수적으로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반도체. 그게 2013년부터 HBM 시장에 이제 하이닉스가 먼저 뛰어든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HBM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한 방식인 거야 HBM이라는 게. 우리도 이제 지금 뭐 보면 막 DDR도 있고 DDR 시리즈도 있고 많잖아요 지금 고사양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HBM은 별거 아니고
지금 반도체 DRAM 하나의 용량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한 개만 쓰는 거에 대한 그거를 이제 다층으로 쌓아 올린다는 거예요. 다층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5세대 HBM3 5세대가 12층까지 올릴 수 있다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수율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분량이 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분량이. 그게 수직으로 올리면서 이제 직렬 방식으로 형성이 되면서 그게 이제 또 모여져서 대규모의 서버를 구축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건데, 어찌됐든 엔비디아가 지금 뭐 85%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HBM 시장 자체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22년도 11월 이후에 오픈 AI에서 오픈한 챗 GPT 그것의 영향에 따른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확장, 거기에 이제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고 표현했더니 어찌됐건 하여간 엔비디아가 큰 독점력으로 그냥 확 떠버린 거죠. 그게 불과 작년 올해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인텔이 초전박살을 났고 깨져 내려가 버렸는데 일단 엔비디아하고 인텔이 그것을 좀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AMD,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쪽은 설계를 지금 뭐 삼성전자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뭐 TSMC 이제 대항마의 기준에서는 뭐 삼성전자 이외에는 거의 또 언급되신 곳이 제한적이죠. 뭐 그런 기준의 진입 장벽이 조금씩은 이제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우위예요. 근데 진입 장벽이 이제 조금씩 휘청될 수 있다. 휘청된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냥 결론적으로 진입 장벽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어이구 현대로템 또 이 설명안이라고 또 현대로템 슈팅을 못 봤네요. 현대로템이 내용이 나왔나 본데 얘도 이제 뭐 굉장히 좀 고생을 시켰는데 가격적으로 원체 뛰어나니까 이렇게 보내면 매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내면 외부에 계신 분들은 또 우리 VIP 회원님들은 야 종목을 몇 개를 주는 거야, 뭘 사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어쩔 수가 있나? 결론은 기존의 고객님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주력 주고 주력 비중을 내가 채워서 갖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뭐 응? 자 일단은 현대로템도 매수사인 냅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 좀 짧게 끊을게요. 결론은 뭐 맨날 이건 뭐 VVIP 회원님들을 위한 방송이야 아니면 뭐 외부를 위한 방송이야, 어차피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뭐 신규 가입하신 분들이야 또 옛날 영상 보셔도 되는 거고 그 영상을 보셨으니까 가입을 하는 거고 사실. 현대로템 여기서 만약에 뭐 예를 든다면 한미반도체처럼 출렁거려서 11만 6천원까지 내려오고 그렇게 돼도 여기서 사이죠. 매수평균 단가가 뭐 7월 이후에 물량만 해도 4만 5천원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위치를 좀 바꿔놔 드린 건데 그죠. 그 상태에 넥슨 게임즈가 좀 아쉽네요. 마지막 그 또 편입한 종목인데 눌려 있어서 일단은 이 070도 다 없애버려야지. 얘네들도 다 보이스피싱인데 그죠. 뭘 맨날 안녕해 기계가 나와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일단 문자 발송을 했습니다. 현대로템도 검색했다. 그러니까 우리 검색기는 지금 이렇게 훌륭한 거야. 농담이 아니라 검색기에 지금 현대로템이 떠요. 응? 또 올려드릴게 그거를. 검색기에 현대로템이 뜨고 이수페타시스도 뜹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한미반도체를 신규적으로 넣고 그러면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가 같은 위치가 돼요. 응?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도 조만간에 또 매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릴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훌륭한 검색기라는 거 말씀 먼저 드리고, 그래서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현대로템도 뭐 당연히 지금 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현대 로템의 기준도 얘도 지금 녹화가 7월 25일 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 슈팅에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연동이 될 거고 우리 쪽 지금 다 좋아요. 금요일자 기준에 손익 범위를 조금 이제 줄여놨을 텐데 손실을 지금 이제 또 많이 줄였을 겁니다. 이거 올렸어 내가.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나오죠 현대로템 이런 식으로. 좀 제가 일찍 캡처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게 캡처를 했어요. 근데 검색기 기준에서는 벌써 이제 현대로템이 떴어요. 떠서 이제 뭐 기존에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은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지금 뭐 내부적으로도 정신이 없어요. 요즘에 외부 미팅도 많고 8월 14일 이후에 어떤 기준이 잡힐까 금융당국이 이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양방향에 대해서 뭐 그들이 뭐 그들대로 뭐 기준을 잡아서 하는 거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움직이려나요?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검색계 뜨면 봅시다 나중에, 그죠?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셔가지고 유튜브에서 검색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뭐 전략도 좀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넥슨 게임즈라든가 또 알테오젠이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여기에 이제 뭐 리가캠바이오, 현대로템 이런 종목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거죠. 장 깨지면은 이제 장 좋을 때는 시황 잘 얘기 안 해요. 뭐 하려고 얘기해 장 좋은데 어차피 오르는 거. 근데 이제 장이 깨졌을 때 이제 그럴 때 기준에서 계속 올려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시즌 7을 어디다 올리고 있는 거죠 우리? 1월 2일, 3일, 4일 왜 역순으로 돼 있어? 이거 수정해 놓으세요. 이게 역순으로 돼 있네. 그리고 더 이상 여기다 안 넣나? 왜 안 넣어? 링크를 어디다 넣는 거야 그러면? 지금 링크 올린 거 싹 다 수정해갖고 이거 다시 해놓으라래. 휴가 갔다 오면 해놓든 뭐 하든.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그렇게 해서 뭐 20배터지스 이제 뭐 외부에 계신 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야 저거 지금 벌써 4% 오른 걸 지금 사라는 거야? 거래 터지고 돌리는 거잖아요. 20 긁어져 있고 그다음에 누적 매집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 있는 종목이 주력이잖아 지금 이렇게가 주력. 유일하게 지금 HD 현대인력이 약보합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 한미반도체를 지금 오늘 넣은 건데 매수평균 단가 대비해서 1,000원이 빠져 있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전략 왜 들어갔는지 그 설명하고 있는 기준인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관심 종목인 거죠. 그 과정 속에서 검색기에 떴는데 우리가 선호하는 종목 위주로 우리 주력주 위주에서 벌써 세 종목이. 그러니까 주력주는 하이닉스하고 현대로템, 그죠? 6종목의 주력주에 이 두 종목이 아주 멋들어지게 오늘 떠준 거고, 한미반도체 오늘 이제 손절했다 다시 편입한 거고, 한국가스공사는 진즉에 이제 손질을 한 종목. 그때 이후로 뭐 거의 안 보고 있는데, 뭐 이슈 불거질 때 한 번씩 뭐 터져 나오고 그런 건 좋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지수는 결론적으로 뭐 2,617포인트, 2,600 초반이에요. 지수 금방입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조금만 움직이면 지수는 금방 돌려요. 지수는 금방 돌려지는 거고, 그리고 신풍제약도 좀 검색해 떴네. 잠시만요. 지수는 어차피 뭐 금방 돌려지는 거고 거기에 이제 연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종목군들이 우리 주력 종목군들이 순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감내하면 되는데 시장이 만등이 나오는데 내 종목은 거꾸로 간다. 그러면 이제 그건 불편하죠.
거꾸로 가더라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이 표출될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 우리들 종목군들 자체가. 그러려면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든 펀더멘털이 없더라도 성장성이 부각이 되든, 그리고 두 가지 기준에서의 수급이 유입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든, 뭐 이런 기준으로 계속 형성이 돼 줘야 됩니다. 그죠? 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찾아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제 제일 아쉬운 거는 그거예요. 어차피 심사숙고해서 가입을 하신 건데, 그리고 케빈 선생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VIP 방에도 올려드리세요. 응? VIP 방에도 예전에는 다 올렸었잖아. 올려드리시고, 틈틈이 무료 방에도 툭툭 올려드려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너무 이제 뭐 복잡하면 막 휴가 가서 뭐 인원도 없는데 벅차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손이 없는데. 자, 일단 어찌됐든 자, 마무리 이제 들어갑시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기준도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2차 편입을 단행을 할까, 아니면 여기서 이제 멈출까의 기준인데, 쭉 위에서부터 이제 펀더멘털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드려온 거고, 결론은 좀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과한 해석도 있다. 딱 한 가지만 놓고 보시면 돼요. 6월 3일 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가 6월 3일 날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18% 올라옵니다. 물론 꼬리 달고 내려와요. 왜 올라갔어요? 이슈가 어떤 거였죠? 하나정밀기계. 하나정밀기계가 하이닉스 쪽에 납품한다. 태시본도 납품한다. 그 내용 하나였어요. 18%. 그러니까 거기서 시사하는 거는 진입 장벽이 점진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TC본도의 수요 부분이 거의 없다가 갑자기 한미반도체가 주력이 TC본도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작년 여름부터 터지기 시작한 거죠. 작년 여름부터. 하이닉스로부터 오더를 받아와서.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점진적으로 지나면은 그 프리미엄이 좀 낮아질 수 있단 말이죠. 나중에 이번에 8월 말에 좀 어떻게든 강연회를 좀 무조건 하려고 그러는데, 뭐 좀 내부적으로도 뭐 금융당국에서 뭐 또 카카오톡 자체에서도 카톡방을 다 막아버린다고 하니까. 근데 원래는 이제 20몇 년 활동하면서 뭐 카톡방에서 한 거는 불과 얼마 안 돼요. 홈페이지가 있고 홈페이지에 라이브 방송하고 있고 그런 기준이니까. 뭐 정신이 없긴 한데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말일날 강연을 할 거예요. 10분 정도 기준 잡아서,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서 뭐 수익률도 좀 극대화해야 되고, 그리고 한미반도체 쪽에 대한 해석도 다시금 해드릴 거예요. 뭐 굳이 이쪽을 접근한다 보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해석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이제 뭐 온라인 방송이더라도 좀 민감한, 그러니까 진짜 회사가 너무 지저분하게 움직이면은 에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미반도체는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곽동신 부회장 요분께서도 이제 오히려 매수를 하는 정도로. 근데 저 매수의 규모가 조금 잘못 알려진 게 있는데 엄청난 매수를 하고 있죠. 금액 기준으로. 근데 금액 기준으로 엄청난 매수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비중으로는 0.5% 정도뿐이 안 돼요. 0.5. 4월 달까지, 그쵸, 올해 4월까지. 그 이후에 얼마큼 더 매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4월 기준까지 0.5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알고는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펀더멘털적으로 좀 많이 과하게 해석돼 있다. 뭐 실적 성장하는 건 좋은데 내년 매출이 1조가 안 나오는 애를 무슨 뭐 30만 원까지 간다 해버리면 증권사에서 그거는 뭐 아니잖아. 그렇다고 이제 이 한미반도체가 다른 뭐 이상한 업체들처럼 뭐 세일즈에서 그런 내용을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 펀더멘털적으로는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 아직도 사실은 많이 높다. 지금도 10조가 넘잖아요. 그죠? 12조.
많이 높은 거지.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성장성에 대해서도 이제 진입 장벽이 좀 낮은 것에 대해서는 그날 6월 3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8% 올라올 때 한미반도체는 10%대 중반까지 밀렸나요? 굉장히 크게 밀렸죠. 크게 밀리고 나서 되돌린. 그게 이제 19만 원 찍고 밀린 건가요? 아니면 19만 원 찍지 못했구나. 못 찍고 내려와서 14만 원대가 붕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에다 해서 다시 샀고 거기서부터 슈팅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19만 원까지 아마 찍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밀린 거고. 지금 그렇게 흐름이 나오려면 조금 전에 이제 기술적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차트 오늘 잘라 드릴게요. 슈팅 범위가 굉장히 크게 나와야 됩니다. 그 거래 대금이 최소 말씀드린 것처럼 3천만 주, 3,500만 주, 3,500만 주씩 터져야 돼요. 하루에 350만 주 죄송합니다. 아까도 제가 5천만 주를 했네요. 5천만 주, 350만 주, 100만 주가 1,000억이죠. 그러니까 350만 주 최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접근했잖아요. 그럼 슈팅이 나와야 된단 말이지. 우리가 접근했으니까 한 번 더 슈팅을 줘야지. 오후장에. 아니 뭐 상한가도 갔는데 왜 못 가? 그리고 이 가격대 10% 20%대까지 나왔는데 왜 못 가? 갈 수 있죠. 가려면 그 전제 조건은 거래가 어떻게 된다? 지금 고점을 11만 8천 원대 9천 원 이렇게 하면서 고점을 넘겨서 고점을 넘긴다는 건 뭐예요? 여기 있는 매도 물량을 싹 걷어간다는 거죠. 12만 원까지 거래가 터지면은 거래는 200만 주까지 실릴 거란 말이에요. 장중 기준으로. 우리의 계산 방식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이 그냥 10시라고 잡고 120만 주라고 잡으면 오늘 400만 주 터지는 거예요. 왜? 10시까지 전체 거래량의 30%가 터진다라고 설정한 게 우리의 기준이니까. 그냥 막연히 거래에 대해서 설정한 게 아니라 기준 거래량을 이렇게 예전에도 500만 주씩 드렸잖아요. 응? 그리고 이때는 6월 달에 장이 아주 좋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LG노텍 100만 주? 쉬워요 저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00만 주 쉬워요? 지금 생각해보면 현대차 200만 주 쉬워요? 안 쉽죠? 근데 저런 거래량을 기준 거래량으로 잡아드리는 거예요. 저 거래량이 터지려면 10시까지 30%니까 지금 120만 주 터졌다고 치고 10시에 그러면 오늘 400만 주가 터질 수 있어요. 응? 근데 지금 분봉으로 놓고 보시면 거래가 고점 찍고 눌려있죠. 11만 9천 원 찍고 11만 9천 원 찍고 분봉으로 눌려있다고. 거래가 없이. 거래 훅 줄었죠. 응? 다시 한번 거래가 개장 초에 9시 40분까지의 흐름처럼 빰빰빰 터지지 않으면 안 돼. 그럼 예전에는 어땠느냐? 계속 터졌지. 이렇게 쉬어서 터지질 않죠. 계속 터지죠. 계속 터진단 말이야. 지금 거래대금 1위는 여전히 하이닉스, 2위가 삼성전자, 3위가 신규주 뱅크웨이 뭐 글로벌, 그다음에 4위까지 이제 올라왔어요. 셀트리온을 넘어섰죠. 이렇게 되면서 IT가 강세를 띠다 보니 뭐 신풍제약 같이 이제 슈팅 주는 애 빼고는 고점 대비해서 이제 거래가 조금씩 밀립니다. 거기에 현재 현대 로템이 거래대금 10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48,500원에 매수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매수세를 한 번 더 내겠다. 그겁니다. 밀려도 상관없다. 거래대금 최상이다. LG노텍 배신 때리는 거 아니에요? LG노텍도 추가적으로 25만 뭐 3천 원 정도까지 올라와야 추가 매수세를 내죠. 여기서 맴돌고 있는데 같은 자리에 계속 매수세 낼 수는 없고, 또 LG노텍하고 오늘 기준에 현대로템하고 누가 우선순위냐? 당연히 우선순위는 현대로템이 되죠. 한미반도체하고 현대로템 우선순위가 누가 되냐? 주력주로 들어가 있는 현대로템이죠. 근데 주력주로 들어가 있어서 뿐만이 아니고 현대로템이 지금 거래를 수반하고 치고 들어올리는 흐름이고,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거래가 둔화되고 눌려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거래가 수반되면서 뚫어야 되니까 위에를 뚫고 한다. 11만 9천 원 저기 19,000원 저거 뚫는다. 뚫는 순간 거래는 실린 거잖아. 이해돼요? 뚫리는 순간 이미 거래는 실린 거잖아. 그렇게 해서 거래가 실리는 거예요.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고 또 사업하시고 또 운동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일일이 계속 시각적으로 보고 계실 수가 없으니 그걸 보고 있는 윤정두가 추가적으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드리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다시 또 꺾여질 수도 있어.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또 꺾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다릴 수 있겠느냐 우리가, 아니면 뭐 잘라내야 되겠느냐,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오늘의 기준에서는 금요일에는 LG노텍이 말 같지도 않게 눌림목 조정이 깊었고, 오늘은 또 넥슨 게임즈가 말도 안 되게 또 이 좋은 장에 휘둘리고 있고, 뭐 전체 종목에서 한 종목 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종목분들이. 예? 그러면 이 넥슨 게임즈를 잘라내야 될 거냐의 기준을 고민을 한다는 거죠. 과감하게 지금 잘라야 되느냐, 무조건 수급 들어왔다고 가져가느냐, 펀더멘탈 대비해서 어떻느냐, 뭐 여러 가지를 보겠죠. 결론은요, 지금 기준에서는 잘라낼 이유를 넥슨 게임즈에서 못 찾겠다. 가격 조정만 있는 거죠.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이제 대부분의 설명이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분봉 이제 조금 이따 올려드려서 차트 설정해드리고, 펀더멘탈적인 부분,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데도 진입하는 이유, 그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 거는 흔히 얘기하는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알테오젠을 누가 펀더멘탈로 들어가? 알테오젠이 좋아? 실적 안 나오잖아. 이수베타시스를 누가 펀더멘탈로 들어가요? 지금 현재 기준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을 어떻게 펀더멘탈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저평가가 아닌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지금 종목 검색기가 전부 다 그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얼마에 꽂혀 있어요 지금? 한미반도 77,900원, 알테오전 얼마? 144,000원, 저 메뉴에. 그 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얼마? 162,000원. 종목 검색기 이때부터만 쓰고 계셨어도 연정두가 뭐 이렇게 막 녹화하면서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횡설수설했다가 근데 눈은 막 여기저기 쳐다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현대로템 들여다봐, 현대로템의 거래대금 순위가 얼마인지 확인해봐, 하이닉스의 슈팅이 나와, 하이닉스의 슈팅에 한미반도체 고점 뚫죠. 고점 뚫을 때 어떻게 뚫어요? 거래를 수반하고 5분 봉의 기준에서 지금 26분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4분 동안에 OMA 20MA 거래량을 일단은 넘기겠지. 최소 범위가 10만 주 넘길 거 아니야. OMA 20MA. 그럼 오늘 거래량의 고점 라인이 20만 주인데 사실은 이걸 계속 넘겨야 돼요. 이걸 넘겨야만 신뢰가 쌓이는 거야. 이것도 못 넘기고 무슨 신뢰가 있어. 저걸 넘겨야 거래가 그나마도 실린다니까요. 지금 11시 기준까지 뭐 11만 9천 원이 아니라 12만 원까지 올라가서, 그러니까 11만 9천 원의 물량을 한번 뚫었는데도 에게 이것뿐이 안 실려서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11만 9천 원이 아니라 12만 원까지 또 올라가면서 그 다음 거래가, 이게 이 거래량들이 쉬운 거래량이 아니야. 그죠? 그리고 오후장 늦게는 여기서 계속 맴돌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후장 늦게는 10만 주 정도만 실려도 OMA 20MA 거래를 넘겨요. 저 기울기, 예?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안 띄워놓습니다. 안 띄워놓는데 그 이동평균선을 안 띄워놓는 게 지저분해서 그래요. 굳이 안 봐도 될 이동평균선을 이거 뭐 하려고 보냐 이거지. 지저분하게. 얼마나 지저분해요. 처음 제가 볼 땐 지저분해, 복잡하고. 뭐 뭔가 복잡하고 그러면 뭔가 있어 보이고 막 그러니까 그걸로 마케팅하고 그런 친구들이 올리는 거지. 우리는 이 이동평균선 기울기에 대한 이번에도 시장 조정 받을 때 이런 거 보여드렸잖아요. 5MA, 20MA. 저 기울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기울기에 대한. 이렇게. 여기에도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기울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놓고 보기 위한 뭐 기준을 설정하는 건데, 뭐 예를 든다면 한미반도체의 경우도 20MA는 지금 훼손이 안 됐죠.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20MA, 60MA까지만 다이렉트로 깨고 내려가서 데드가 바로바로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흘러내려가, 소형 잡주가 아니라서. 뭐 에코프로 이제 놓고 보실 때도 에코프로 뭔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뭔가 굉장히 강하고 막 9% 10% 올라가고 막 대바닥에서 올라올 것 같고 못 가잖아 결국. 결론은 한미반도체의 흐름이 이렇게 나올까봐 이제 저도 좀 주의를 하려고 하는 거고, 자칫 잘못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고점 대비 70% 밀린 거 아니에요. 근데 70% 문제가 아니라 20만 원에 들어갔어도 에이 여기가 저점이겠지, 예? 라고 해도 이거 얼마? 18만 5천 원? 거기서 들어가도 뭐 반토막인데. 예?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이때에 대해서도 이제 기울기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훼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과정 속에서 중간중간에 가격 반발력들이 나올 때 그 가격 반발력이 거래가 안 실리고 그러면은 신뢰도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동평균선이 이제 훼손이 안 된 가운데서 다이렉트로 막 직격탄을 계속 맞지는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그 2차 전지 가지고 끝까지 가셨던 분들, 윤정도 얘기 안 듣고 계속 끝까지 한번 견뎌볼래 하셨던 분들 속단표로 개박살 난 거잖아 지금. 그러면 안 된다고. 얘도 우리가 오늘 들어갔지만 만에 하나 9월에 금리를 진짜 내리게 되면 단계별로 정리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에서도 실적 안 되는 쪽부터 단계별로 다 정리를 합니다. 실적 안 되고 수급 훼손되고 막 이런 종목부터. 그러면 이제 제가 예상하는 수수는 한미반도체, 또 이스베타시스,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일렉트릭, 그 다음에 이제 KB금융은 실적은 되지만 금리에 직격탄 맞죠. 뭐 현대로템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내려가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실적이 좋더라도 경기 때문에 훼손되는 지금 현재 실적 좋은 이제 BH, LG노텍, 그 다음 이제 현대차,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빠져내려가겠죠.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기울기를 단순이평이기 때문에 단순이평과 가중이평으로 나누잖아요. 단순이평이기 때문에 단순이평을 굳이 보지 않는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동평균선을 안 보지는 않죠. 그랜빌의 매매 법칙을 이용한 기울기를 본다는 거고, 그 기울기의 단순이평의 기울기가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단순이평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려놔 드렸을 때 이게 언제 꺾일지를 이렇게 눈으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죠. OMA가 언제 꺾여? 언제 꺾일까? 여기까지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언제 꺾일까? 이거를 5MA면 괜찮지 20MA가 언제 꺾일까? 이걸 계산하기가 힘들잖아. 일봉으로 보시더라도 5MA가 언제 꺾일까? 이런 거를 직접 계산하기가 힘들잖아. 20MA 뭐 이런 거. 결론은 그랜빌의 매매 법칙에 있어서는 이 기울기가 훼손될 때 이렇게 꺾여져 내려갈 때 매도다. 근데 20MA가 꺾이지 않았으면 이건 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했다가도 돌릴 때, 이 기울기가 훼손되지 않았을 때는 돌릴 때 따라 붙는다, 이 기준이에요. 근데 훼손돼 버린 상태에서 돌리면 요럴 때는 안 따라간다는 거야. 응? 주가는 올라왔는데 5일선 위로도 올라오고 11선까지도 올라왔는데, 기울기가 골드로 다시 돌려질 때 추이 추세가 되돌려지지 않으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골드 크로스가 발생이 되더라도 11선의 이동평균선이 되돌려지지 않으면 못 따라간다. 뭐 이런 기준 설정 범위,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어디서 꺾여져서 돌려질까? 지금의 가파름의 흐름은 매수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볼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결론은 요 밑에 있는 얘가 소나 모멘텀 차트라든가 흔히 보시는 게 이제 MACD 오실레이터입니다. 그러니까 MACD 오실레이터가 세 가지 전략이 나와요. 이게 이제 가파르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 가파르게 아래든 위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완만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가파르게. 그럴 때 신뢰도는 더 높겠죠. 이런 데서 꺾일 때 매도의 신호. 가파르게 올라갈 때 꺾일 때 여기도 뭐 매도의 신호. 이 가팔라야 돼. 좀 더 예를 든다면. 그리고 여기서 가파르게 돌릴 때 매수의 신호. 근데 이렇게 완만한 게 아니라 진짜 가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꺾일 때가 1, 영선을 하회하느냐 올라왔느냐, 그게 2. 그러니까 총 3가지 정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선, 그리고 영선 아래냐 위냐의 기준, 그 다음에 요 꺾임의 기준.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 맞아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무조건 빨간색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만 매수가 아니고, 어? 여기서부터 매수 1, 예를 들어서 영선 돌파해서 영선까지와 이렇게 형성되면서 2, 영선 돌파해서 2, 점진적으로 강세야 3, 꺾여서 매도 1, 영선 이탈돼서 매도 2, 계속 이렇게 내려가 매도 3. 이미 난 여기서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세 개 중에 두 가지가 마저 떨어졌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MACD 오실레이터를 빼고 소나 모멘텀 차트로 놓고 본다. 그러면 뭐뭐를 따져요? 영선, 꺾임, 꺾인 이후에 크로스, 세 가지. 꺾임, 꺾임. 그다음 그 네 크로스, 그다음에 영선 이탈. 아시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기술적 분석의 한 가지인 거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개인 누적 수급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기울기가 훼손되는 게 어떤 이유에서 훼손이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수급 논리죠. 수급 논리. 수급 논리. 그래서 결론은 거래 대금을 봐야 되는데 이제 거래량만 놓고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래 대금을 놓고 봐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특히 더 거래량 부분으로 지금도 이제 꼬맹이들이 기술적 분석을 한답시고, 자 저렇게 장대 양봉에 매수가 들어왔는데 나간 흔적이 없죠. 나가는 적이 없으니 이거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끝까지 갑니다. 거래 터지고 양봉이 나왔는데 나가는 적이 없죠. 이론상으로는 맞잖아. 그럼 이거 견뎌야 됩니다. 50% 깨진 걸 견뎌? 그 전에 선제 조건이 있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 정도 알고 까불대면 안 된다는 얘기. 여러분들 말고 방송 나온 친구들이. 응? 그럼 여기서 예를 들면 결론은 이 수급을 보려고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수급이 들어왔느냐. 들어와 있는데 뭐 행보만 하다가 결국 뭐 슈팅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정체죠. 거의. 손바뀜이 좋게 얘기하면 위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리고 메이저들이 뭐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리고 외국인만 샀어요. 실체를 사실 뭐 그렇게 알 수는 없죠. 13% 외국인 지분이 형성돼 있는데 그 외국인만 사서 주가가 좀 슈팅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물론 비이성적인 거면은 기관이 때려 팔아가지고 뭐 짓누를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에 거래 터지고 양봉이기 때문에 거래 터진 음봉이 없어서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 그거는 요 13%에 대한 것만 기준인 거고요. 전체 유통 물량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과거에 맞지 않는, 현재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어때요? 오히려 오른쪽 2024년에 거래대금 월등히 많죠. 그러니까 90년대처럼 거래량만 보고 대처할 수 있는 시장의 기준은 아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뭐 5분봉부터 먼저 잘라드리고 그리고 나서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이 이평선은 그래서 우리는 단순 이평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보지는 않는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뭐 OMA 이탈돼서 매도 다시 사, 무슨 개념이야 그게.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요 기준에 슈팅은 나오고 고점은 넘겼는데 안타까운 게 뭐야? 뭐 넥슨 게임즈로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고점 넘겼었잖아요. 근데 거래가 실리지 않는 고점이죠. 금요일 같은 경우도 짜증나게 실적 발표 연동성 부분에 개장 초에 뭐 또 한 번 슈팅 주고 또 고점 3200원을 넘기고 슈팅이 나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위쪽으로 뻗어가지 못했던 부분이 위의 물량을 사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적적인 수급을 갖고 있는 쪽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안 했단 말이죠. 외국인이 일부 매도를 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거래가 1000만 주를 넘기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미끄러진 건데 이것도 일주 월봉 분봉 다 똑같습니다. 앞쪽의 흐름을 넘기려면은 요 거래량을 넘겨줘야 돼요. 분봉에서는 거래대금까지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일주 월봉에서는 뭐 주가가 얘처럼 뭐 이렇게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더 이상 더 크게도 올라오고 그렇게 되면 그 기준에 뭐 10배, 15배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똑같은 100만 주여도 10만 원일 때 100만 주는 1000억입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11만 9천 원이었단 말이에요. 작년 1월 말에 저점이요. 그때 100만 주면 1,100억이에요. 근데 150만 원 찍을 때 100만 주면 1조 5천억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무슨 똑같은 100만 주를 설정하면 안 되지. 기준이라는 거를.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한미반도체도 11만 9천 원 기준에 거래가 좀 더 실렸어야 되고, 거기서 안 실렸던 그 다음 거래가 실렸어야 돼요. 거기서 또 안 실렸으면 그 다음 거래. 그리고 나는 진짜 단타에 원활해 하시면은 저 거래 이동평균선, 소나 모멘텀 차트 정도 놓고 보시면서 꺾임, 뭐 크로스, 또 영선 이탈까지 나오게 되면 안 되죠. 뭐 그런 부분들을 놓고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우리 기준에서는 뭐 일단 뭐 하이닉스, 또 하이닉스의 오늘의 변동성 그리고 슈팅이 이어질 수 있는 기준이냐, 뭐 이런 부분을 놓고 보는 거죠. 굉장히 녹화 기록은 1시간 20분이네. 요거 잘라서 넘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급적이면은 뭐 11만 뭐 6천 원 수준 크게 의미는 없어요. 퍼센테이지로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지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살짝 이탈이 되더라도 크게 뭐 무리수는 없다. 그리고 오늘 기준에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좀 제한적이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의 전체 시장 분위기가 신고가를 내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낙폭을 줄이는 과정인 거죠.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와야 슈팅이 나오는구나. 하다못해 뭐 하이닉스가 20만 원까지 넘겨줘야 얘도 무슨 뭐 20% 이렇게도 나오는 거고. 다만 이제 우리가 바이오 쪽도 알테오젠 정도 수준에서 뭐 보긴 할 거예요. 또 리가캠 바이오도 보긴 할 건데, 리가캠도 오늘 뭐 깜짝 놀란 게 5% 이상 올라오다가 순식간에 마이너스로 밀렸어요. 3%대였구나. 마이너스까지 밀렸었다가 다시 돌리는 건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는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이 되는 거죠. 순간순간의 변동성이 확장돼 있어서 여기도 뭐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선순위만 잘 지키세요. 비중하고. 우선순위보다 삼성전자의 기준을 본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기준. 다음 달에도 하이닉스의 비중은 일부 축소해서 삼성전자로 옮길 가능성이 있어요. 염두에 두시고. 세 번째 기준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본 이후에 한미 반도체를 들여다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 종목군 반도체 소부장 쪽의 기준에서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 그대로 삼성전자가 8만 원 위쪽에 또 하이닉스가 20만 원 위쪽에 이렇게 차분하게 올라와서 이제 뭐 상관이 없겠다. 금리도 뭐 굳이 지금 지표 이런 상황 긍정적인데 금리를 내리면서까지 부양해? 그럴 이유 없다. 혹시라도가 아니라 뭐 올 초나 6월에도 다 금리를 내린다고 생각했죠. 그렇잖아요. 시장에 다 누구나가 다 내린다고 했잖아요. 결국 안 내리고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IT의 슈팅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뭐든 편하게 들여다보고 편입할 수 있죠. 옛날 작년 2차 전지 뭘 사도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대처하면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 거래량은 무조건 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42분 33초인데 결론은 매매가 원활하시고 좋으신 분들은 이런 거죠. 여기서 중간에 슈팅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막 따라붙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야 매수, 뭐 프로그램이 샀는지 뭐 했는지 난 필요 없고 일단 매수. 그리고 거래가 급격히 둔화됐죠. 미련 없어. 뭐 솔직히 뭔 미련이 있어. 진짜 막 단타 매매가 원활하다. 미련이 어디 있어. 추가적인 매수가 안 들어오는데 중립이야. 지금은요. 지금도 중립이야. 그러니까 저점 찍는 것까지를 설정해드리고 매수를 할 수 있느냐의 기준. 결과론적으로 내려왔죠. 왜 내려왔어요? 더 이상 위로 안 사잖아. 안 사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집어던질 때의 거래는 거래에 대한 의미 부여하지 않아도 돼요. 신뢰도에 대해서.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오늘 슈팅이 나오려면 350만 주. 그게 되려면 거래가 분봉 5분봉 기준에 최소 15만 주씩 터져야 돼.
10만 주 가지고는 안 되고 저 10만 주는 말 그대로 마감 때까지의 기준에 오후장에 요 정도에서 맴돌고 있을 때 여기서부터 조금 더 밀리더라도 종가 관리를 좀 들어오겠다. 그럼 뭐 몇만 주, 몇천 주, 몇만 주 가지고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야. 저렇게 10만 주 최소 거래가 형성이 돼줘야만 움직임이 그나마 나올 수 있다. 6월 13일 이후에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한미반도체 녹화를 한 적이 없어요. 응? 그리고 지금 녹화도 우리 뭐 강민정 애널리스트처럼 흥분해서 30만 원 가니까 여기서 200% 수익 냅시다.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그죠? 강민정에는 전혀 이제 절대 가격 다운 안 시키겠지. 지금 어떻게 다운 시켰어? 목표치를. 펀더멘탈이 바뀐 게 지금 있나요? 없을 걸. 악화된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굳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입장벽에 대한 이야기 빼놓고는. 그리고 이제 일주월봉 좀 놓고 보셔야 되는데 이평선 잠시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급 놓고 보시고요. 작년 이후로만 놓고 보시면 상관없어요. 그죠? 작년 이후에 이제 수급 범위의 기준이 지금까지의 기준에서 사실은 뭐 정체 상태에 좀 놓여져 있습니다. 뭐 예를 뭐 로그 차트로 지금 놓고 볼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거래 대금은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일봉 놓고 볼 거니까 일봉, 주봉, 월봉. 어차피 월봉에서 한번 놓고 봐야 되나? 연봉? 연봉에서 놓고 봐야 되나? 잠시만요. 연봉의 거래대금, 수급, 연봉의 수급. 잠시만요. 20MA가 어딘가에 20MA 선이 있긴 있을 텐데 조그맣게 하나 딱 생기고 좀 딱 20개여서 여기 끝에 어디 20MA가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 둘 다 빨갛게 돼버렸네. 없다고 치고. 그리고 이제 이 로그 차트를 이렇게 놓고 보시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냥 놓고 보면 23년, 24년도에만 뭐 슈팅 나오고 그때는 뭐 못 움직인 종목처럼 아니야. 정상적인 흐름이 나왔고 작년에 슈팅 나왔고 이제 올해 슈팅 나온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뭐 수급은 여기 안 나오니까 여기에 이제 거래대금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는 제한적이어 보이지만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보여드리면서는 교육이 뭐 거래대금 하나뿐이 안 될 거고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 연봉. 기술적으로는 제 기준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 금리 부분이 조금 뭐 아니야 들여다봤더니 지표 나쁜 거 없어. 지표가 개선됐어. 오히려 더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뭐 기술적으로는 한미반도체도 30만 원 간다라는 게 뭐 무조건 못 간다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무조건 못 간다 할 이유는 없고. 그다음에 월봉 기준에서는 23년도의 월봉으로 설정을 잡아드리고 굳이 얘는 로그로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연봉 로그 차트인 거고. 지금은 이제 하락장악 확인형입니다. 하락장악 확인형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떤 흐름이 계속해서 이제 연출이 될 거냐의 기준인데 이 뒤돌아보시면은 그러니까 캔들이라는 매력이 뭐가 있냐면 윤정도는 자꾸 매도를 하라 그러는데 나는 갖고 가고 싶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최소한 캔들 기준에서 패턴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평선의 기준도 이제 놓고 보셔야 되는데 캔들 기준도 놓고 보셔야죠. 이평선 같은 경우 이제 기울기. 근데 기울기 놓고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캔들도 사실 많이 걸리긴 해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기준이 잡힐 수도 있어요. 이럴 때 하락장악형. 그나마 이평선 기울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매수의 기준이 단 한 번도 캔들 패턴에서 매도의 기준이 설정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단 한 번도. 이럴 때도 사실은 이제 변형, 샛별형의 기준이 되거든요. 사실.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데서도 다 상승장악 확인이 뜬 거예요. 캔들이 좀 작아 보여서 그렇지? 아니에요. 거래가 터져 있고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이자나 악에 다 편입해서 갖고 있던 거고, 이 슈팅 범위에서 7월 5월에 이제 우리가 일단 뭐 공식적인 포트에서 뺐고 6월이 최고점이 됐죠. 그러니까 4월 말 종가의 공식적인 부분에 뺐어요. 그러니까 요자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월 말이니까 뭐 5월의 기준에 사실 공식적으로 뺀 게 이자락이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갖고 갔던 게 요 밑에 자락 5만 원, 6만 원이고, 그죠? 공격적으로. 그리고 이제 슈팅 범위일 때 캔들 패턴만 놓고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리고 겸손 떨 필요가 없으니까 말씀드리면 최고점에서 여기서 파는 거지 뭘 뭐 어쩌라고. 그 다음에 미련이 남으니까 우리도 사실상 재편입 들어갔다가, 이게 이제 월봉이잖아요. 일주 월봉 보면은 이제 재편입 자료는 나올 수 있겠지. 재편입 들어갔다 이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 요 기준의 하락 장악 확인형인데, 매도 부분이 맨 처음 형성될 수 있었던 부분이 여기에요. 그잖아. 요 자락에서 미련 없이 정리하는 거야 사실. 우리도 늦었어 좀 사실은. 윗꼬리는 몸통이라고 인정하니까 뭐 하락 장악형이 떴으면 별 세계인데, 그다음 장악 확인형으로 계속 밀려 내려오다가 꼬리를 달고 돌렸어요. 그럼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빨간색의 망치형으로 이제 표시하는 자락이 되는 거죠. 여기를 망치형의 고점 시초가, 시초가 대비 저점까지 해서 절반을 돌린 게 망치형 기준이야. 색깔 상관없이. 요게 딱 우리는 매수관인 거야. 이번 달에 이게 유지가 되고 거래가 터져야죠. 미친 듯이. 거래 대금이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그 기본 거래가 월간 단위 기준에서 5천만 좀 터져줘야지. 최소 5MA 20MA 5천만 좀 뭐야? 7천만 좀 터져야지. 당연히 수급은 개선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기술적으로 꺾이는 순간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 나올 수 있는. 하이닉스는 가는데요. 하이닉스는 가더라도 얘는 너무 과하잖아. 시가총액 11조가 넘는 애가 내년 매출 전망치가 1조가 안 나와. 아직까지도. 광민정에는 어디 갔어? 뭘 근거로 30만 원 준 거야? 아직까지도 지금 안 나오는데. 1조가. 컨센서스라는 거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7군데인가요? 7군데의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7군데 평균치를. 광민정에너를 아무리 높게 잡아놨어도 지금 넥슨 게임즈가 저점 대비 2% 돌렸어요. 개인 선호 창구에서 매수가 좀 들어와 있는데 27,500원을 계속해서 방어는 해줘. 일단은 거의 살짝 이탈돼도 뭐 정리보다는 가져가야 될 위치라고 해석을 하고, 28,000원 공방이면은 오히려 매수를 잡아도 프로그램이 더 확장되지 않는 한, 외국계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제한적이에요 지금 이제는. 그래서 넥슨 게임즈 정도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현대로템도 뭐 49,000원까지 넘겨놨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나쁘지 않고, 차익 실현 범위 놓고 보면 되고, IT 쪽의 슈팅이 이제 다소 조금 주춤거려서 이제 다시금 제약바이오 쪽의 흐름도 나쁘지 않게 뭐 형성이 되고 있네요. 한미반도체 이제 주봉 기준에서 망치가 떴어요? 아니지. 저걸 망치로 볼 수 없죠. 저걸 어떻게 망치로 보나. 그래서 장악형으로 놓고 보고 싶어요. 그러려면 거래가 터져야 돼. 미친 듯이 터져야 돼. 농담해라. 4분기 이후로 놓고 볼까요? 4분기 이후로. 4분기 이후로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의 기준은 최소 주간 단위의 기준이, 아까 참 저 정도 갖고도 안 돼요. 올해 통째로 보기에는 너무 멀어서 이렇게 당겨놓는 건데, 이거 사실
주간 단위 1000만 주 가지고는 안 돼. 근데 이제 뭐 바닥 인식 잡히는 구간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진행을 한다면 그 정도. 이게 망치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땐 좀 밋밋하다라는 거지. 어? 뭐 결과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밋밋하다라는 가장 큰 근거의 기준은 변동성의 크기가 커야 된다 그랬잖아요. 최소 최근 변동성 그리고 뭐 평균 변동성 대비해서 최소 1.5배에서 이제 뭐 3배 정도. 또 변동성의 크기가 클수록 이제 비이성적인 변동성 크기만 아니라면은 신뢰도가 변동성이 커야 신뢰도가 높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뭐 2분기 이후의 기준 3분기 아예 땡겨서 뭐 3분기로 볼까요? 오케이. 이게 뭐 6월 7월이어야 3분기인데 그냥 뭐 최고점에서 볼까? 최고점 일봉에서 최고점을 보면 될 것 같고 2분기부터 봅시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요 기준을 넘겨야 돼요. 일단은 12만 뭐 7천 원. 요게 이제 캔들 패턴상의 기준이에요. 아까 이제 월봉 보실 때 이 정도는 매도 사인을 내더라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가지고 가고 싶으면은 요 캔들 패턴에 매도가 신호가 나오면, 그리고 캔들 패턴에 지금 매수 신호 나왔죠. 매수 신호 나왔는데 이제 거래 대금만 실리면 된다는 거야. 신뢰도만 가져갈 수 있게끔. 모양새는 나왔으니까 신뢰도만. 캔들 크기는 나쁘지 않잖아. 이때 평균 대비해서 월등하잖아. 뭐 이때 대비해서는 작아 보이지만, 그럼 작아 보이면 기분 나쁘면 15만 원까지 돌리라 이거야. 그래도 망치야. 16만 원까지 돌려도 망치야. 17만 원까지 돌려도 망치야. 이해되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양봉으로 돌려지니까 여긴 다 꼬리가 되고. 그러니까 주봉 기준에서도 이왕이면은 뭐 샛별형이 떠주라는 거죠. 지금 LG노텍 주봉도 샛별형인데 이번 주에 26만 원 이상으로 들어올려야 돼. 최소 26만 원 그 이상. 최소. 삼미반도체도 여기까지 보시면은 일단은 요 기준에서 아직까지는 초록색입니다. 거래가 수반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요 기준에 샛별형의 기준이 형성돼 줘야 된다. 결론적으로 여기를 넘기고 거래는 무조건 수반되어져야 되고, 이거를 VIP 방에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다 보실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보실 것 같아. 또 외부에 계신 분들이 다 보실까? 제가 볼 때는 안 보실 것 같아.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쇠뇌가 되는 거고, 쇠뇌가 된다는 표현? 그냥 공부가 되시는 거죠. 수급은 거의 뭐 의미가 없는 수준인 거고. 그러니까 샛별형이 떠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원고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거 병행을 해주세요. 뭐 시간이 된다면 차트들 이렇게 박스 쳐드리는 애들이 전부 캔들이야. 모르겠으면 4개 다 그냥 올려놔 버려도 돼요. 아니면 비슷한 거 올려놓으면 내가 골라 쓰면 되지. 일반적으로 장악형, 장악확인형, 뭐 잉태확인형, 지금 최근 이렇게 보이시는 건, 그러면 이제 샛별형, 석별형, 박스 치는 구간 기준에 잡아주시면 돼요. 아우, 또 소름 돋았어. 난 잘난 체만 하려고 하면 소름이 돋아. 농담해 해라. 우리나라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거 막 캔들이 떴는지 안 떴는지 말도 안 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줄 그려놓고 보셨죠? 대박이죠? 뭐 그렇게 살고 싶을까? 한국경제TV에 이제 부부 동반으로 사기치는 것들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남편도 몰라, 그냥 무대포야, 그냥 몰빵하세요, 이 스타일이고, 그 와이프까지 나와가지고 부부가 그 뭐하는 짓이야. 매출 탑이에요 또 그런데. 그러니까 거짓말을 낳는 거지 계속. 와, 리가 캔바이오. 그러니까 그 제 능력도 한계가 뭐 ABL 바이오는 이제 막 뭐 신고가 기준이 형성이 되는 거고, 리가 캔바이오는 제 차 또 뚫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하는 종목군들은 일단은 어찌됐건 대부분이 저런 흐름들이 나와줘요. 대부분이. 아닌 것들은 빨리빨리 자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봉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주월봉하고 연봉 정도만. 일봉은 뭐 변화무쌍하니까. 그러니까 5분봉도 결국은 거래입니다. 이제 거래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거래가 실리는 이제 그 개념 정도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마무리를 하면 이왕이면 개장초에 더 빠르게 강하게 잡았으면 더 좋죠. 근데 뭐 어쩔 수 없고 대신에 우리 주력주의 기준에서 뭐 삼성전자 오늘 시초가 수준에서 또 하이닉스 오늘 뭐 시초가 위에서 그리고 뭐 현대차가 좀 아쉽지만은 HD 현대인력도 결국은 어떻게 돼 있어요? 돌렸죠. 돌리는 과정에서 이제 편입 기준으로 설정을 잡았고 그리고 조금 늦었어요. 얘도 편입이 좀 늦었긴 했지만 다른 쪽에 슈팅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 차례 이제 LG노텍 뭐 고점 뚫어야 되고 25만 3천 원 위쪽으로 들어올 때 매수의 신호를 잡을 겁니다. 거래가 원체 없어요. 그러니까 BH도 너무 아쉽고 거래가 없어서 근데 이제 애플의 슈팅이 이제 조만간 나오겠죠. 지금의 흐름이라면. 그리고 현대 로템이 최근에 사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많은데 뭐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가격 반발력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은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로는 넣어놓고 매수의 기준은 오히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에 더 집중됐던 쪽이 많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거래가 뭐 어떤 이슈가 수반이 됐든 그 이슈를 모멘텀으로 그걸 명분으로 프로그램 쪽에서 외국의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쪽에서 뭐 일단은 매수를 넣어주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슈팅이고 그 무료방에도 뭐 글 올리는 게 어려우면은 그냥 PDF 파일 뭐 현대 로템 PDF 파일 올리고 동영상 이런 식으로 올려놔도 상관없어요. 낱장 파일로 해가지고 뭐 낱장 파일 올리고 동영상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로템도 지금 뭐 말 그대로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폭락 나올 때 눌린 거잖아요. 52,300원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예요. 수급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좀 놓고 보시고 지금 이제 제차 이제 49,000원 공모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49,350원 고점을 돌파한다 안 한다? 돌파한다. 돌파한다 쪽에 무게감을 두고 현대로템 매수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준은 그 현대 로템하고의 차이점 부분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모멘텀을 조금 더 갖고 있어요. 방산 이외의 모멘텀을 한두 가지 더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현대 로템 매수인 49,000원에 한 번 더 드려요. 어차피 우리는 비중 채워 갖고 있는 거고 지금 시장에 우리 계좌의 포트 손실은 7월 말 대비 6% 손실이에요. 나름 선방했다고 봅니다. 어제 금요일까지의 기준에 우리 포트 손실이 금요일 있나요? 여기 있구나. 금요일까지가 8월 8일까지가 시장 7.7 약세에 우리 손익은 10%에 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시장이 1% 반등을 했으니까 오늘 그 시장 하락률은 6.7, 뭐 6.5라고 치고 6.7, 뭐 어찌 됐건 그리고 지금 방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계좌 손익은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시장 대비 줄인 거죠. 이게 HD 현대일렉 보합일대 기준이고, 지금 뭐 캡처 했을 때 대비해서 뭐 그렇게까지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신감 가지시고요. 대처하면 무난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까지의 주력주 위주로 먼저 채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디서 차익 실현할 거냐에 대한 고민은 지금 굳이 안 가지셔도 돼요. 제가 설정을 다 잡아 드리니까. 그리고 KB금융도 뭐 8만 원대 중반 이상에서 차익 실현할 거다 했는데 그 여러분들이 현금 비중이 없으면 정리해서 뭐 움직이기도 하겠지만 굳이 그리고 시장이 불편하면
저도 종목을 하나 넣는데 뭐 한미반도체 빨리 넣어야 되는데 자 KB금융 정리하고 예서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차분히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페타시스도 뭐 언제 어느 때 그 1월 22일 날처럼 1월 22일 날 3%가 들어왔거든요. 그때하고 그 달라진 거는 시장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1월 22일 날 3% 들어올 때 기준이 뭐 지금 주가보다 월등히 더 낮은 위치이긴 합니다만 요때 들어온 물량이 뭐 차익 실현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당시에 이 수급의 강도처럼 재차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이제 하여간에 지금이 이제 뭐 8월이니까 9월까지 얼마 안 남은 한 달이잖아. 뭐 한 달 정도 조심조심 하고 우리는 어차피 윤정두를 쫓아 움직이시는 거니까 우리는 어차피 윗방향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놓고 보는 거고 기준을 AI 관련주들이 시장을 견인한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놓고 보는 거고 금리를 인하하게 됐을 때는 그에 맞는 전략으로 빠르게 좀 수정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죠. BH도 지금 거래량이 11만 주뿐이 안 돼요. 너무 지금 거래량이 작은데 일단은 뭐 누적적인 수급 자체가 뭐 상상을 좀 초월하니까 실적이 뒷받침돼요. 실적이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반도체 소부장 쪽은 실적이 좋은 애들은 사실 없어요. 반도체 소부장 쪽은 성장성의 기준인 거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반도체 소부장은 없습니다. 사실 없어요.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뭐 솔직히 대기업들이 못돼 먹은 거지. 딱 먹고 살 만큼만 해주는 거지. 근데 지금 뭐 BH나 이런 쪽은 상당히 저평가예요. BH 또 LG노텍 또 삼성전기도 IT 기준에 굉장한 저평가. 이수페타시스는 저평가가 아니에요. 걔는 이제 뭐 작년에 엔비디아발 그러니까 AI발 슈팅을 형성해 놨기 때문에 저평가는 아닙니다. 근데 얘네들은 뭐 원체좀 저평가라서 PER 5.4배에 뭐 PBR 1.02배. 근데 문제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쪽의 기준도 저평가 아닌 애들이 없어요. 반도체 자동차 소부장 쪽은 저평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쪽은 수급이 안 들어와. 들어와도 좀 많이 제한적이에요. 거래대금도 그렇고. 그에 반해서 이제 지금 BH 쪽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일단 있고 애플발 이슈가 있고 실적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좀 형성돼 있고 그에 따른 수급이 또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유지하면서 대처를 합니다. 근데 원체 거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규적인 매수 강도를 세게 들이기가 좀 어렵죠. 어느 정도는 거래가 좀 실려야 되는데 특히 이제 오늘은 그 변동률이 조금 나오고 앞전 직전 고점의 고점을 살짝 넘기기도 했지만 거래가 제한적이라서 매도 잔량이 1000주 단위 이상 뭐 쌓여있다 할지라도 지금 매수는 갈등을 하는 거예요. 왜? 뭐 지금 현대로템도 매수가 나가고 있고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나갔는데 둘 다 어때요? 삼성전자 사실 오늘 거래가 우리가 개장 전에 잡아드렸을 때 많이 낮춰드린 게 2천만 주. 지금 5천만 주 터진 종목이잖아. 최근에 삼성전자 5천만 주 터졌단 말이야. 3조 5천억, 4조 뭐 이렇게. 그렇게 터졌는데 거기에 최소 범위의 거래가 터져야 되는데 일단은 최소 거래 범위를 설정하지 않고 거래 대금의 기준 1조만 넘겨도 2천만 주만 넘겨도 기본적인 탄력이 있을 수 있다의 기준. 그리고 이제 현대차의 기준도 100만 주가 잘 안 나와. 100만 주 나오는 날은 이제 변동률이 좀 확장될 수 있는. 또 오늘 거래가 제한적이에요. 하이닉스 기준도 최근에 뭐 1000만 주 이상씩 계속 터진 날들이 있었죠. 1000만 주 기준 잡고 거기에 70%. 그러니까 700만 주가 터져 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사실상 그렇게까지 터져 있지는 않아. 그래서 250만 주 거래대금 뭐 1위로 올라서 있는 상황이긴 한데 추가 슈팅이 나오려면 무조건 고점 넘기고 막 계속 거래 터져야 돼. 그래서 조금 기대 요인이 조금 낮아진 거예요 지금. 그다음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00만 주고 터져야 되는데 조금 못 미쳐요. 거래대금 순위는 들어오죠. 들어와 있고 현대로템도 1000만 주씩 막 이렇게 터지는 쪽인데 오늘은 조금 제한적이에요 거래가. 그러니까 최소 범위
현대로템도 한 600만 주 터져야 되는데 좀 220만 주란 말이에요. 좀 모자르죠. LG노텍은 많이 양보해서 이제 50만 주도 아닌 40만 주까지 설정해 놨는데도 지금 10만 주뿐이 안 돼. 마찬가지 넥슨 게임즈도 1000만 주가 실려야만 신고가 슈팅이 나오는데 오히려 뭐 지금 깨져 내려갔죠. 깨져 내려가고 있는 거니까 얘를 마감 때까지 보면 200만 주 실리기가 어려울 거야 아마. 그러면 이제 넘겨지는 물량은 제한적이겠죠. 1200만 주까지 터졌던 종목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요걸 보면서 지금 뭐 한미반도체 녹화를 했지만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이 되는 거예요. 얘를 보면서 이제 최근 그 오늘까지 3거래일이죠. 오늘까지 3거래일 동안의 저점이 27,500원 뭐 그 수준인데 그게 살짝 이탈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매수 잔량이 굉장히 많죠. 이탈될 가능성이 있어. 프로그램이 때리니까. 그리고 키움 개인 선호 창고도 매수가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탈이 되면은 뭐 심리적인 부분이니까 뭐 10MA, 11선 27,300원, 27,000원 이렇게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뭐 직전 저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얘는 가져가겠다. 지금 뭐 전체 종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버팅기겠다. 그러니까 이때 들어간 26,500원 평균 단가가 있고 이런 고점을 좀 놓치긴 했어요. 놓쳤는데 지금 수급 상황의 기준이라면 외국인 일부 팔고 기관은 사는데 누적적인 수급이 원체 뛰어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럼 굳이 지금 장에 차익 실현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방산하고 넥슨 게임즈는 매우 강한 종목인 거예요. 고점 대비 좀 11%나 밀려 있지만 매우 강한 종목으로 분류를 하는 거고 통신 쪽 LG노텍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아요. 일단은 그나마 중립. 낙폭이 좀 심한 게 이제 전력기기 반등 아직 세게 못 주는 거는 그렇게 하고 이제 뭐 IT는 시장 주도주 역할이고 좀 여기 좀 불편하긴 하죠. 굉장히 불편하긴 한데 오늘 기간이 일부 매도가 있다 할지라도 유지하면 대처하고 그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아쉬운 거죠. 이제 알테오젠 대비해서 이 정도만 설정을 잡아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 지금까지 설명드렸어요. 결론은 한미반도체 듣다 보면 그래 뭔 소리야 사라는 거 말라는 거야 이렇게 되실 수 있는데 벌써 아름아름 또 우리가 종목이 6개 늘었어요. 주력 6개 그 다음에 또 6종목 그리고 이제 장이 더 탄력받으면은 더 편입할 수도 있겠죠. 뭐 LS일렉, 재룡전기, LS일렉도 MSCI 지수 이제 내일 아침에면 이제 나오잖아요. 편입 이후에 수급범위 한번 놓고 보고 그 정도로 대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바이오 쪽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알테오젠을 편입을 하게 된다면 알테오젠을 편입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거짓말해서 이러니까 저러니까 그건 안 돼. 아예 오히려 아싸리 이거 뭐 알테오젠 뭐 20만 원의 블록딜 받은 200만 주 어떻게 할 겁니다. 뭐 소설 쓰더라도 그렇게 쓰는 게 낫지. 알테오젠이요 이번에 로열티가 들어오면 어쩌고 저쩌고 좀 실적 자체가 없는데 뭐 어쩌라는 얘기야. 리가켄바이오도 마찬가지 매각이 되고 그런 이슈 범위가 있고 그 과정에 뭐 몸값 불리기를 하든 뭘 하든 근데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서도 뭐 따라갈 수 있는 신고가를 냈지만 그 부분을 따라갈 수 있는 뭔가의 기준이 좀 잡혀야 되는데 수급이라도 들어오든가 유통 물량이 그렇다고 뭐 제한적인 종목도 아니고 그러니까 손을 내밀기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분히 우리도 이제 우리 주력에서 좀 시장 대비 월등해지고 실질 수익까지 또 더 확장이 됐을 때 그때 뭐 여유를 가지고 수익 부분의 일부의 자금을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리가켄바이오도 검색기에 떴습니다. 떴는데 뭐 캡처해서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강연의 부분도 마지막 주라고 저희가 일정을 먼저 설정을 잡아놓을게요. 마지막 주 넘어가면 그것도 이제 힘들죠. 응? 명절이 껴있고 하니까. 그래서 강연의 마지막 주로 설정을 할 건데
자리가 지금 이미 예약해 놓으신 분들이 한 7분 정도 되고 한 3분 정도 자리가 있을 거예요. 명단은 이제 저희가 다음 주 초에 올려드리든 이번 주 15일 지나고 16일부터 올려드리든 그렇게 설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고 V 1000까지 지금 잡아드렸죠. 1000, 1300, 1300 그리고 1500까지 올려드릴게요. 이게 종목이 사실 많이 떠 있다 보니까 1500 기준은 두 종목입니다. 한국가스공사하고 한미반도체. 그게 뭐 박순혁이가 또 지금 정신 나간 애가 또 대왕 프로젝트 뭐 어쩌고저쩌고까지 난리가 나 있는데 자 일단은 930, 1000, 1300 그리고 1500까지 그래서 930, 1000, 1300, 1500 지금 사실상 뭐 답답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건 너무 답답하다. 알테오젠도 뭐 1.49지만은 계속 고점 향해서 가고 있고 리가켄바이오 5.86까지 올랐고 근데 리가켄바이오 그때 정리를 해서 HD 현대일렉을 들어가서 그때 HD 현대일렉 사상 최대치 고점 뚫을 때죠. 23% 폭등이 났죠. 옮기고 나서. 그러니까 뭐 충분히 그쪽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또 차익 실현 최고점을 잘했고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이제부터가. 그래서 오늘 기준은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전체 포트의 기준인데 이제 포트 종목군들 가격대도 다시 넣어서 링크까지 드릴게요. 이게 너무 뭐 길어서 2시간인데 뭐 보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거래대금 1위가 하이닉스고요. 2위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3위가 지금 뭐 신규주예요. 뱅크웨어 글로벌인가 뭐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다음 4위가 한미반도체 그리고 오성첨단소재라는 시가총액 소형주를 지금 뺑뺑을 돌려서 5위까지 시가총액을 형성해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이 6위, 그다음에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이 7위, 신풍제약이 8위, 현대로템이 9위예요. 알테오젠이 10위고. 그러니까 현대로템의 오늘 변동성 기준은 한미반도체와 현대로템을 보는데 둘 다 제가 설정해 놓는 거래량 대비해서는 제한적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미반도체 슈팅이 더 나오기 위해서는 하이닉스의 슈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 자체적인 좀 수급이 형성돼 줘야 되는 거죠. 보여지는 수급이.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두 종목 기준에서 우리는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을 현대로템과 한미반도체에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좀 오늘 주의 깊게 보는 거는 다 똑같아요. 이제 단계별로 주가를 올려놓으면 거래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펀더멘탈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위치니까 또 현대일렉트릭도 가격적으로 뭐 부각돼 있는 위치니까 그리고 LS 일렉트릭 이제 그 MSCI 지수 편입되고 액티브 쪽 수급이 들어오는 게 눈으로 보여지면은 그쪽도 HD 현대일렉이랑 병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넥슨 게임즈가 좀 과하게 밀려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27,500원 기준에 기존에 들어와 있던 이제 외국계가 다 나가는 흐름이 되는 것인지 그 확인해서 차분히 대처하면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들어간다면 알테오젠이나 뭐 리가켄바이오 정도에서 좀 놓고 볼 거고 CS 윈드가 오늘도 이제 뭐 뜨기도 했었고 기준이 잡혀 있기도 했는데 CS 윈드 쪽에 흐름 범위를 거래가 수반되느냐 여부로 볼 거예요. 오늘 거래가 좀 많이 둔화돼 있어. 거래가 월등히 실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뭐 수급이 들쑥날쑥해요. 그리고 뭐 슈팅이 한번 나와가지고 다시 움직이는데 35,000원대부터 우리가 들여다본 거예요. 사실 검색에 나온 거는 35,000원. 그리고 이제 따라 붙었다가 손실을 좀 크게 보고 손절을 하고 내려왔던 부분이고 바닥에서 맴도는데 좀 거래가 안 실려요. 수급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 더 터지고 수급이 들어오는 게 확인되면 그때 보고 이슈 불거지고 무너지고 이슈 불거지고 무너지면은 그건 불편하죠.
자, 영상 올려드립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 VIP 회원님들은 VVIP로 넘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